이번 시간은 18강 강좌 내용이 될 거고요. 강좌의 내용은 펠렉스 구조를 토대로 해서 동작에 따른 내용들을 스크립트로 구현하는 것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배운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학습하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난이도는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챕터 1, 그러니까 바닐라 JS 원본 자바스크립트 형식의 내용들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마무리되는 강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구현해 볼게요. 자,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일단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런 강의 내용과 굉장히 유사하죠. 일단 이제 윈도우의 상단 좌표를 얻는 형식들이 window.page y offset 정보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드의 상단 좌표는 node.offset 톱으로 얻을 수 있고요. 타이머 같은 경우에는 set timeout, set interval, 그리고 타이머 제거는 clear timeout, clear interval, 그리고 다양한 이벤트 주제들을 저희가 이제 공부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펠렉스 구조의 API 함수를 제작을 할 텐데요. 자, move category라는 이런 함수를 만들어서 함수에 따른 구현 내용들을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구현해 볼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17강 강좌와 저희가 비슷한 유형의 수업 코드가 될 거고요. 자, 그렇지만 이번 예제가 바로 완결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하시고 저희가 이제 스크립트 형식으로 구현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제작하기에 앞서 자, 파일을 한번 열어 보시고요. 자, example 12 언더바 2.html 물론 스타트 경로에 있겠죠. 스타트 경로를 한번 열어 보시고 코드 구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바닐라 JS라는 건 외부 플러그인의 코드를 사용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주석을 다 걸어 주시고요. 관련된 스크립트에 따른 주석 구문을 걸어 주시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해당하는 노드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일단은 헤더 ID GMB라는 형식이 있죠. 자, 이 부분이 바로 클릭되는 그런 영역이 될 거고요. 자, 이 부분에 클릭되는 영역을 다음과 같이 규정을 해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그 다음에는 각각의 페이지별로 ID 값들이 이렇게 부여가 돼 있죠. 그래서 클래스 이름은 페이지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방식은 두 개로 나누어서 동작을 시킬 거고요. 자, 먼저 기초적인 스크립트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클릭을 했을 때 동작이 되는 그런 구조들이 되겠죠.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스크립트 형식을 먼저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윈도우 h라는 변수를 먼저 정의할게요. h는 윈도우의 높이에 관련된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저희가 디자인되는 내용들을 한번 알려드리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윈도우 높이는 h 변수로 지정했고요. 그 다음에 n 변수는 이제 메뉴 클릭 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목표 위치에 관련된 변수를 타겟 변수로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메뉴 리스트는 메뉴가 클릭되었을 때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큐먼트 쿼리 셀렉터 자, all로 지정하겠죠. 노드 리스트로 반환되는 그런 형식이 되겠고요. 샵 GMB의 li 형식이 되겠습니다. li 영역에다가 해당 내용을 넣어 놨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리스트. 페이지 리스트는 페이지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규정하는 방법이 좀 어렵기 때문에 자, 지금처럼 쿼리 셀렉터 all 영역으로 페이지 클래스를 기준해서 잡아 놓겠습니다. 자, 페이지 클래스는 여기서처럼 안쪽에 페이지 1번 인덱스 페이지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되어 있고요. 자, 이벤트를 등록할 바디 부분, 바디는 자, 도큐먼트에 바디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영역은 뭐가 되냐면 일단은 저희가 해당하는 영역들을 저희가 부여할 수 있게 일단은 초기 함수를 좀 지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초기 함수 지정은 뭐가 되냐면 자, 이렇게 함수 지정을 init 함수를 지정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많이 쓰는 기법들이 되죠. init 함수는 초기의 높이를 지정하는 거죠.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잡혀져 있지 않죠. 카테고리가 지금 높이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데 저희가 패럴렉스 구조를 만들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죠? 이렇게 지정되는 경우들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정되는 경우를 한번 보게 되면 init 함수를 이렇게 호출해서 지정된 내용들을 보고 있죠. 자, 일단 H정보는 여기서처럼 높이를 얻겠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지금 이너 하이트 정보로 이너 하이트는 내부에 따른 정보들을 얻고자 할 때 쓰는 구조가 되고요. 자, 그래서 각각의 카테고리마다 다 뿌려주는 거죠. 그래서 뿌려주게 되면 그러면 저희가 함수식 아래에 있으니까요. 아래에 페이지 리스트의 랭스만큼 i 플러스 코드 구조가 만들어질 거고요. 자, 페이지 리스트에 각각의 i 요소에다가 저희가 스타일을 입혀주겠습니다. 하이트는 지금처럼 h 값으로 해서 픽셀로까지 더해줘야 동작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시게 되면 그러면 이제 높이 정보가 뿌려지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함수식을 호출하는 거죠. init. 자, 호출은 두 번 이루어지게 되는데 초반에 이렇게 호출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높이 정보가 개발자 모드로 보시게 되면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지금 높이가 이렇게 뿌려질 겁니다. 지금 639로 돼 있고요. 그죠? 자,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카테고리가 변경이 되면 리사이즈가 돼도 이게 지금 적용이 돼 있어야겠죠. 근데 이제 적용이 아직 안 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리사이즈 이벤트는 윈도우 add event listener. 자, 안쪽식을 보게 되면 리사이즈 형태에서 지금 함수를 호출해 주는 거죠. 자, 이때 함수 호출 방법은 함수를 그대로 리턴 값 없이 호출할 때 쓰는 방법이 바로 소괄호 없이 쓰는 거죠. 그럼 이제 init 함수를 호출하니까 그럼 리사이즈 시에 init을 호출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매번 높이가 변경되는 걸로 여기서 이제 해당하는 마크업이 변경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초기 함수라고 하기엔 좀 뭐하지만 만약에 페이지 위치가 이동되어 있다. 그럼 어떤 경우가 되냐면 지금처럼 페이지 위치가 이동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게 페이지가 이제 각각의 정보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완성된 파일을 좀 보겠습니다. 완성된 파일 보시면 자, 이렇게 스크롤바가 나오도록 되어 있죠. 저희도 디자인을 그렇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HTML에 오버플로우 이걸 끄겠습니다. 이렇게 끄게 되면 그러면 스크롤바가 보일 거예요. 자, CSS에서 지금 보이게 만든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내려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려가 있을 때 맨 윗칸으로 올라가게 동작을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걸 저희가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딱 한 번만 호출될 거기 때문에 setTimeOut 펑션문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시간은 뭐 적절하게 150m초 이렇게 지정을 시켰습니다. 하게 되면 일단은 이제 메뉴 리스트의 첫 번째 내용, 자, 메뉴 리스트라고 하게 되면 바로 이 내용이죠. 그죠? 여기 있는 내용을 첫 번째 구조로 확인해 봤고요. 그러면 메뉴 리스트의 add 클래스 리스트라는 프로퍼티 하위에 저희가 add라는 메소드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add에다가
원하시는 지금 클래스 이름 지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는 지금처럼 스크롤 투 방식으로 이제 그 위치가 이동되는 거죠. 스크롤 투가 그 해당하는 위치를 이동해 주는 거니까 상단 좌표로 이동시켜 준다는 거죠. 그럼 이제 초기에 지금처럼 내려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처음으로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해당하는 첫 번째 카테고리가 활성화되는 걸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만약에 이제 내려가 있다 하게 되면 제일 위로 올라가게 되는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초기 값을 잡아주는 걸로 여기까지 초기 함수를 지정해 보았습니다. 클릭 이벤트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클릭 이벤트는 사실 초기 함수에 구현하셔도 되시고요. 근데 이제 함수 안에 들어가 있으면 또 호출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바깥쪽으로 빼는 걸로 할게요. 이건 이제 운영상의 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메뉴 리스트 개수만큼 i는 0에서 자, 메뉴 리스트 랭스만큼 비교한 다음에 폼을 쓰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자, 클릭되는 인덱스를 저희가 프로퍼티로 추가하기 위해서 여기서처럼 i의 인덱스는 i다 이런 식으로 미리 등록을 해 놓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 과정은 저희가 이제 이미 배우신 적이 있고요. 메뉴 리스트에 i. 자, 이래서 메뉴 리스트에 i를 이벤트 등록하겠습니다. 자, 클릭 이벤트를 쓴 거죠. 그럼 이제 A니까 일단은 이벤트가 클릭되지 않도록 프리벤트 디폴트 형식으로 구현을 해야 되고요. 2점 구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인덱스 번호를 받겠습니다. 아까 전에 미리 정해놨던 n 변수가 있었죠. 그죠? n 변수를 만든 거죠. 그래서 n 변수는 지금처럼의 2점 해당 대상. 자, 이게 왜 컬런트 타겟이 돼야 되는지는 아시죠? 여기에 있는 메뉴 리스트로 얻어진 대상은 바로 li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컬런트 타겟 해야지만 li를 얻을 수가 있죠. 그래야지만 여기에 있는 그 인덱스 값을 얻을 수가 있고요. 자, 하게 되면 그러면은 지금처럼 인덱스 이렇게 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인덱스 값을 한번 저희가 찍어 볼게요. 자, n 값으로 한번 찍어 보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확인해 보시면 (0), (1), (2) 이런 식으로 얻어지게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코드식을 얻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타겟 좌표를 얻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타겟 좌표를 얻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단순한 방법은 타겟은 여기서처럼 n 곱하기 h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console.log로 타겟 좌표를 얻어보시면 타겟이죠. 타겟. 그죠? 타겟이 바로 y 좌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타겟 좌표를 자, 이렇게 얻어보시면요. 그러면 클릭했을 때 640 뭐 이런 식으로 해당 높이에 따른 근거를 얻을 수가 있는데, 자, 이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타겟 좌표라는 게 지금 현재 윈도우 높이가 카테고리의 높이니까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실제로 다를 수도 있겠죠. 해당하는 페이지를 만들다 보면 카테고리와 그리고 윈도우 높이가 달라질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시는 것보다는 더 좋은 방법은 카테고리의 각각의 높이마다 정보를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타겟을 보게 되면 그러면 타겟은 페이지 리스트에 지금 이제 노드 리스트가 되기 때문에 n번호로 접근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offset 톱이라는 정보로 offset 톱 정보를 얻는 거죠.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자, 똑같죠. n 정보
n 더하기 지금처럼 타겟 정보대로 얻게 되면 그러면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00, 1, 640, 2, 1280 정보대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를 활성화시킬 수가 있죠. 클래스를 활성화시킬 때는 자, 아까 전에 이제 지금 i자를 쓰고 있으니까 저희는 j를 쓰겠습니다. j를 써서 지금처럼 메뉴 리스트에 자, j랑 지금 n과 같지 않을 때 라는 구조가 되고요. 그러면 자, 메뉴 리스트에 j 클래스 리스트 여기서처럼 같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리무브 시키고요. 지금 활성화 시키는 거죠. 액티브 코드식을 반대로 써도 되고요. 아니면은 LG식으로 자, 메뉴 리스트에 j 클래스 리스트 add 액티브 하게 되면 클래스가 추가돼서 여기에 이제 각각의 지금 활성화된 클래스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를 눌러주게 되면 동작이 되고요. 자, 이제 하나 남아있죠. 동작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작을 시켜주는 코드식을 한번 작성해 볼게요. 간단하죠. 자, 여기 타겟 좌표가 얻었기 때문에 자, 윈도우 스크롤 to 좌표로 지금처럼 0 첫 번째가 X좌표, 그 다음에 타겟이 되니까요. 위치 좌표를 이동하도록 구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눌러주시게 되면 페이지 1번, 페이지 2번, 페이지 3번, 페이지 4번, 페이지 5번으로 이동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기초적인 코드를 만들었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원하는 거는 부드럽게 이동되는 패럴렉스 구조를 만들고자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만드시면 반 정도 완성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 정도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당하는 위치를 정상적으로 찾아가겠죠. 애니메이션 방법으로. 자, 그래서 변수를 몇 개 더 추가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현재 위치를 점검할 수 있는 y_offset이라는 변수를 좀 만들어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이전 시간에 만들었던 17강 내용이랑 비슷한 거죠. 여기까지 해서 현재 위치에 관련된 추가 변수를 만들겠습니다. 자, 추가 변수는 이렇게 체크할게요. y_offset이라는 변수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타이머라는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타이머는 0이라고 지정했고요. 자, 변수 내용은 현재 자, 움직임에 관련된 추가 타이머 변수 하나 만든 거죠. 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움직이는지 안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자, 무빙이란 변수를 만들었죠. 그죠? 이렇게 돼서 지금 현재 자, 이렇게 해서 3개 정도 추가해 놓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초기 좌표가 만들어졌는데 초기 좌표가 만들어질 때 관련된 함수식을 애니메이트 방법으로 좀 쓰는 걸로 할게요. 여기다가 이제 코드식을 좀 써볼게요. 자, 그냥 스크롤 투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여기다가 이제 조금 코드식을 완성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지금 현재 초기 좌표를 얻을 수 있는 y_offset을 좀 정한 거죠. 그래서 y_offset 정해놓고 그 다음에 자, 윈도우 여기서 페이지 옵셋이라는 변수가 있죠. 그러니까 페이지 y 옵셋 현재 위치 정보를 이렇게 정한 거죠. 현재 위치 정보를 정했고요. 자, 그 다음에 목표 지점은 타겟은 0을 줬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변수를 각각 지정해 놓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만드냐 하면 일단은 타이머 변수를 좀 만들어 볼게요. 타이머는 여기 타이머라는 변수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미리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타이머는 set interval, 동작되는 건 이전에 만들었던 코드식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에 따른 순서는 뭐 저희가 긴 것도 필요하지만 그냥 5라고 적겠습니다. 이건 큰 의미는 없고요. 자, 이렇게 해서 동작에 따른 이런 시간 개념을 만들었고요. 자, 여기서 저희가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위로 움직일 건지 아래로 움직일 건지 이런 타이머 구성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동작이 될 때 현재의 다음 동작이 또 움직이지 않도록 무빙 변수를 true로 만들었어요. 이걸 만들었다라는 건 뭐가 되냐면, 자, 이전에도 마우스 휠 이벤트 할 때 등장했던 변수 내용이 되는 거고요. 어떤 내용이 되냐면 더 이상 그 이벤트가 자, 움직임을 시작합니다. 이게 가장 적절한 단어일 것 같습니다. 움직임을 지금 화면 이동, 움직임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화면 이동에 따른 움직임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요. 자, if 이제 한번 딱 되고 그 다음에 안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위로 움직일 건지 아래로 움직일 건지 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타겟이 지금처럼 Y offset보다 작아요. 이런 식으로 작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위로 올라가야겠죠. 그죠? 그러면 위로의 이동이 됩니다. 그죠? 자, 이것도 이제 해보신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반대의 경우로 LG식으로 써서 만들게 되면, 자, LG식으로 반대의 경우는 아래로 움직이는 거죠. 자, 아래로 움직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것도 단계가 있죠. 자, 그러면 간격차가 거의 안 난다 라고 하게 되면 is mass.abs, 이건 17강 강좌에서 배웠던 그런 내용들이 될 거고요. 자, mass.abs 형식에서 타겟 마이너스 y 옵셋이 거의 거리차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저희가 5보다 클 때는 이제 거리차가 있으니까 여기서 산술이 이루어지는 거죠. y 옵셋. 자, 여기서 동작이 되는 것들을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5 정도 빠지고요. 거리차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LG 구문으로, 그러면 일단은 Y 옵셋은 타겟을 받고요. 자, 그 다음에 무빙은 더 이상 이제 다음 동작을 기다려야 되니까 펄스를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클리어 인터벌 어떻게 될까요? 타이머,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까지 만들었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만들면 동작에 따른 구분이 만들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반대되는 동작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단지 뭐가 될까요? 이거는 그 아래로 움직이는 거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죠? 플러스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함수를 호출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함수, 지금 이걸 함수로 만들어 준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까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걸 내리고 시작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 동작하는 걸 안 썼네요. 그죠? 실제 동작을 안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윈도우 스크롤, 지금 좌표만 바꿔놓고 쓰지는 않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수식을 쓰면 되겠죠. 그러면 자, 윈도우 스크롤 탑 0 변화되는 Y offset 이렇게 해서 들어가야겠죠. 그죠? Y offset 좌표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게 되면 동작에 따른 양상이 만들어졌고요.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자, 그러면 스크롤 탑인데 요거 오타가 났네요. 그죠? 스크롤 탑, 스크롤 2가 되죠. 스크롤 2. 자,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위로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이 되죠. 그죠? 이렇게 되면 이제 내렸다가 올리면, 아, 여기 한 1 정도 되면 되겠네요. 그죠? 여기서 동작되는 구현이 한 1 정도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내려가 있다.
올라가면 지금처럼 위로 올라가서 동작이 되는 그런 형식이 될 겁니다. 이게 이제 동작이 되는 기초적인 그런 API 함수로 만들 수 있는 코드들이 되겠죠. 동작이 종료되는 시점에 각각의 버튼들이 활성화되는 그런 내용들을 만들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여기 이 코드겠죠. 그죠? 이 코드 아래쪽에 있는 클릭 이벤트 부분이 해당이 되고요. 자, 이 부분을 복사해서 여기에서 완료되는 시점인 클리어 인터벌 부분에 코드식을 넣겠습니다. 자, 완료되는 시점에 지정이 되어야 되니까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클리어 인터벌 부분에 동작을 시켜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동작을 시켜주시면 그러면 카테고리마다 쓸 수 있는 일종의 API가 만들어졌는데요. 자, 이 API는 저희가 그냥 자, 이 타이머 영역부터 있죠. 타이머 영역부터 그대로 쓰겠습니다. 이 API 이름은 저희가 아까 전에 설명드린 move 카테고리라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내기 하시고요. 컨트롤 X.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새로운 펑션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move 카테고리. 자, move 카테고리라는 이름으로 해당 펑션 하나 만들었습니다. 일종의 API가 되는 거죠. 저희가 만들어 놓은 동작에 따른 이런 구현이 되겠습니다. 자, 만들어 놓으면 타이머 부분 이렇게 해서 스크롤 2까지 해당이 되고요. 여기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구현되는 부분이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타이머 예,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타이머 부분은 요거는 이제 지금 동작이 마무리가 되어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아래쪽에 수식에서 이 부분이 좀 빠졌죠? 그러면 이제 동작에 따른 내용은 뭐 1초 정도 이렇게 해서 해당되는 내용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지금 구현을 했다고 볼게요. 요게 잘라내기가 덜 됐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처럼 이렇게 만들어지시면 됩니다. 자, 코드를 잘라내기 하시고요. 그 다음에 move 카테고리를 호출하면 똑같겠죠. 이런 식으로 move 카테고리 내용을 호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내려놓고 올라가게 되면 이제 지금처럼 구현이 올라가서 구현되는 걸로 타겟은 0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미리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하나의 저희가 move 카테고리라는 API를 하나 만든 거죠. move 카테고리. 자, API를 하나 만들어 놓고 동작을 구현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클릭 이벤트. 클릭 이벤트도 똑같이 구현해 볼게요. 클릭 이벤트도 아까 전에 클릭 이벤트 부분은 이벤트부에 있었죠. 자, 이쪽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클릭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도 똑같이 구현을 할게요. 자, 그래서 구현되는 부분을 보게 되면 자, 아래쪽에 지금 이런 부분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 제거하겠습니다. 다 제거하고요. N번호만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내용들이 뭐가 있냐면 일단은 지금처럼 클릭했을 때 동작되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 아래쪽에 moving이라는 변수가 이제 제어돼야 되니까 일단은 if moving 하게 되면 return 해줘서 동작 안 되도록 하고요. 그 다음 일단은 이제 현재 있는 y 정보 좌표 y offset 담아놨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담아놓는 정보가
타겟을 정해야겠죠. 타겟 정보는 여기서처럼 n 곱하기 h 정보를 얻어냈고요. 자, 그러면 또 어떤 식이 돼야겠죠? 지금 여기서 호출되는 방식을 보게 되면 자, 타겟 좌표 무브 이렇게 돼 있겠죠? 그죠? 그러면 아래쪽에 내려서 비교해 보면 타겟 좌표는 이렇게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y offset, 무빙은 true로, 그 다음에 호출해 주시면 되죠. 자, 무빙이 true가 된다라는 건 화면 움직임을 시작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만들어 주시면 동작이 정상적으로 됐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클릭됐을 때 지금처럼 카테고리가 이동이 됐겠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현재 활성화된 카테고리를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동작이 조금 느린다라는 느낌이 좀 들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원본 자바스크립트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지금 코드가 약간 기본대로만 작성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개발 현장에서 바로 쓰기에는 굉장히 좀 난이도가 높죠. 원본 코드를 그대로 쓰기에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렇지만 현재 JS 프레임워크를 쓰는 것은 추세이기 때문에 현재 코드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현재 웹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이제 동작을 시켜주셨고요. 그 다음에 스크롤 이벤트도 마찬가지로 구현됐을 때 페이지 5번 되면 이 부분이 보여야겠죠. 그죠? 이렇게 돼서 내려주면 이게 활성화돼야 되는데 자, 거기까지는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스크롤 이벤트까지만 구현하고요. 챕터 1을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크롤 이벤트 한번 구현해 볼게요. 자, 스크롤 이벤트는 도큐먼트에 구현하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스크롤 이벤트 구현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Y offset은 매번 변하겠죠. 변화되는 양상은 윈도우에 지금 페이지 Y offset 정보대로 얻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n번호가 다 다르게 리턴이 되죠. n번호가 다르게 리턴되는 과정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자, 다음과 같은 조건식으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조건식 연결은 이거는 이제 매번 써오던 방식이긴 하지만 저희가 처음 공부하시는 거니까 Y offset이 작은 거죠. 작은 게 페이지 리스트. 자, 1번이라고 하게 되면 두 번째 카테고리죠. offset 톱이라고 하게 되면 두 번째 카테고리보다 낮으면 그러면 뭐가 되냐면 얘는 0번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 else 식으로 이렇게 작성하시게 되면 자, 그러면 여기의 식을 그대로 복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조건식을 연산 형태를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end 방식으로 연결하셨어요. 자, 이거는 이상이 돼야 되니까, 그죠? 이상의 기법으로 코딩이 되어야겠죠. 자, 2번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offset top. 자, 이렇게 하게 되면 n은 1번이 되겠죠. 이런 기법으로 코딩 하시면 됩니다. 자, 하게 되면 n번이 얻어지면 다 얻어진 거기 때문에 자, 이런 기법으로 저희가 쭉 복사할게요. 자, 그러면 2번이 될 거고요. 3번이 될 거고 얘는 2번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3번이 될 거고 4번이 될 거고요. 그럼 얘는 3번이 되겠죠. 마지막 번호는 지금 5번 LG식으로 이거 하나 더 해야겠네요. 그죠? 그러면 4번이 될 거고요. 5번이 될 거니까 5번까지 있죠? 그러니까 얘는 4번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LG식으로 자, n은 5번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얻어주시면 n을 얻을 거예요. 그래서 스크롤 좌표를 얻어주시게 되면 그러면 동작이 되도록 만들면 되겠죠. 자, 그럼 아까 전에 위치 정보에 따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위치 정보에 따른 내용들은 바로 이 내용이 되죠. 그죠? n번호랑 비교하면서 해당 좌표를 비교해 주면 되니까요. 여기서 그냥 이것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지금 반복자 j 를 통해서 n과 비교해 주면 되는 거죠. 하게 되면 여기까지
하시게 되면 일단 초반에 위치 위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클릭을 통해서 위치 이동이 되고 그 다음에 페이지를 내리게 되면 그 번호에 따라서 활성화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3번, 4번, 4번이죠 지금. 그 다음에 5번 내용, 마지막 5번 내용까지 이렇게 내릴수록 오른쪽에 활성화되는 카테고리까지 스크롤 이벤트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난이도 높은 부분이라고 하기엔 뭐하지만 기본적인 자바스크립트 기법들을 저희가 노드 접근 방식으로 공부해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는 다음 강좌 챕터 2에서는 조금 더 프로그래밍에 가까운 코드 기법들을 소개해 드리는 걸로 그 다음에 이제 에이작스 타입의 로딩 타입까지 공부해 보겠습니다.